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조금은 다른 그런 스타일의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옆에 보시면 현재 제가 애용하고 있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그리고 크레인 M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내에 개인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 또 1인 미디어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또 크레인 M을 많이 애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제작한 리뷰 또는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으로 제작한 영상을 아마 보시고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을 선택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지금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은 현재도 그렇고 제가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상 촬영 액세서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하나의 카메라 그리고 하나의 렌즈만 장착을 해서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여드리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상황에 따른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의 최적화된 카메라와 렌즈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 제가 촬영한 영상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을 또 크레인 M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카메라와 렌즈를 활용하는 것이 이와 같은 소형 짐벌과 가장 효율적인지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상이라는 분야에서 1인, 네, 개인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카메라 또 어떤 렌즈가 가장 최적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은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카메라와 렌즈 그리고 짐벌의 적절한 이미지 품질 그리고 또 카메라와 렌즈가 이 짐벌에 장착이 되었을 때 적절한 스테빌라이징 성능 마지막으로 원핸드 짐벌을 사용하는 매우 큰 이유 중 하나의 휴대성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의 최적화된 카메라와 렌즈가 어떤 것인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의 상황별 최적화된 카메라와 렌즈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이에요. 자, 지금 제 옆에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0.7, 정확히 말씀드리면 0.74kg의 매우 작고 콤팩트한 굉장히 새로운 그런 포지션의 원핸드 짐벌이에요.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는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의 품질, 스테빌라이징, 그리고 휴대성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카메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있는 소니 알파 6300 그리고 6500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렌즈는 1650 PZ죠. 이와 같은 조합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선 보시다시피 소니 알파 6300과 6500은 굉장히 작고 콤팩트한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그리고 또 1650 PZ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성능의 그리고 표준 화각대 2470 물론 조리개 값은 f3.5에서 5.6이지만 그만큼 매우 작고 콤팩트 하잖아요. 그리고 동영상 오토포커스도 매우 빠르고
그리고 지금 소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케이블, 네, 이렇게 컨트롤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지금 크레인과 크레인 M에 연결해서 전동으로 줌인과 줌 아웃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크레인 자체에서 녹화 해제, 그리고 스틸 이미지 촬영, 스틸 이미지 촬영의 확대 축소까지 가능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 크레인 M과 그리고 6300, 6500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리뷰를 할 때도,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유쾌한 생각 매장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6500이나 30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크레인보다는 크레인 M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매우 작고 콤팩트하고 그리고 휴대성까지 뛰어난 조합이죠. 자, 물론 알파 6300과 6500이 모든 면에서, 특히 이미지의 품질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4K 이미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콤팩트한, 어떻게 보면은 크레인 M을 사용하는 건 그렇게 크고 무거운 투핸드 짐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작고 콤팩트, 그리고 휴대성과 그리고 성능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알파 6300, 6500 조합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니 컨트롤 케이블의 조합이 참 이상적인 조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6300, 6500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죠. 자, 영상을 보셨죠? 보시다시피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6300, 6500은 매우 이상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6500과 300을 지금 말씀드리고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영상의 오토포커스 성능이 매우 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현재 지금까지 제조된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서 삼성 NX1과 알파 6300, 6500을 능가하는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자랑하는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매우 빠르고 그리고 정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지원되기 때문에 굉장히 6500과 6300 그리고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이 많은 면에서 이상적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없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효율적인 조합이라고 생각되는 게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파나소닉 GH 시리즈예요. 자, GH 시리즈가 지금 3, 4, 이제는 곧 5가 출시가 되죠. 자,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파나소닉 GH3에 크레인 M 그리고 7, 14 렌즈를 장착하고 촬영한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지금 크레인 M에도 파나소닉 GH 시리즈가 장착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무거운 렌즈는 좀 어렵고 7, 14 그리고 12, 35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그랜더 같은 렌즈는 장착이 어려워요. 그거는 크레인을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7, 14나 12, 35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원핸드 짐벌, 꼭 크레인이 아니더라도, 물론 크레인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크레인 M으로도 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GH5가 곧 출시가 되는데 정말 비약적으로 성능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품질, 스테빌라이징, 그리고 콤팩트함까지 겸비해서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굉장히 효율적인 또 조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렌즈는 가급적이면 12-35까지, 가급적이면 7-14가 제가 봤을 땐 베스트 렌즈고, 그리고 그 이하의 또는 그 정도 수준의 단렌즈, 그리고 최대 12-35 정도까지 렌즈를 추천드리고, 지금
6300, 6500 뿐만 아니라 파나소닉 GH 시리즈 같은 경우도 네, 매우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 가장 작게 그리고 가장 가볍게 휴대성이 뛰어난 그런 조합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여행 블로거 또는 휴대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촬영이고 굳이 소니 알파 6300이나 500 그리고 파나소닉 GH5 정도가 되는 카메라가 굳이 필요 없고 매우 콤팩트한 하이엔드 카메라를 활용하면서 뛰어난 스테빌라이징이 필요할 때, 짐벌이 필요할 때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소니의 RX100 시리즈나 최근에 파나소닉에서 출시한 LX10 같은 하이엔드 1인치 하이엔드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카메라를 활용하면서 짐벌을 활용하고 싶은데 내가 기존의 그 무거운 투핸드나 부피가 큰 그런 짐벌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는 이와 같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소니 RX100 시리즈 그리고 파나소닉의 LX10 같은 경우도 매우 효율적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도 장착이 돼요. 고프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매우 작고 콤팩트한 하이엔드 카메라도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소니 RX100 같은 경우는 앞서 소니 알파 6300이나 500과 마찬가지로 크레인과 크레인 M 자체에서 이렇게 전동으로 줌인과 줌아웃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녹화 해제, 그리고 스틸 이미지 촬영, 이미지의 확대, 축소까지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이기도 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파나소닉 GH5나 또는 6300, 6500보다도 더욱 작고 가볍고 콤팩트한 조합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콤팩트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들, 또 여행 블로거나 또는 푸드 블로거들 또는 이제 여성분들,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참 그 크레인 M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6300이나 500, GH5 조합도 기존의 짐벌들, 투핸드 짐벌들에 비하면 참 가벼운 조합이긴 한데 그것도 우선은 좀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소니 RX100 시리즈라던가 또는 파나소닉의 LX10 같은 경우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이 이렇게 조합이 되면은 정말 작고 가볍게 그리고 뛰어난 이미지 품질 그리고 스테빌라이징 마지막으로 휴대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이 아닌 바로 원핸드 짐벌 크레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M도 지금 애용하고 있지만 제 주력은 사실 원핸드 짐벌 크레인이에요. 자, 이번에는 제가 한번 원핸드 짐벌 크레인에 최적화된 이미지의 품질, 스테빌라이징 그리고 휴대성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최적화된 그런 조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제가 현재 가장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영상 그리고 거의 모든 영상이 촬영되고 있는 삼성 NX1입니다. 자, 삼성 NX1과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렌즈는 1650PZ 그리고 장착되어 있는 1650S 이 조합이 현재 제가 봤을 때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가장 효율적인 조합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카메라 그리고 동영상에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바로 선명도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에서는 현재 NX1을 따라갈 카메라가 또는 능가할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최소한 500만원, 1000만원 이하에서는 삼성 NX1의 4K 선예도를 능가할 만한 카메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동영상의 오토포커스. 네, 동영상의 AF가 매우 빠르고 부드럽고 그리고 정숙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삼성 NX1 그리고 원핸드 짐벌 크레인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짐벌로 활용하는 영상들은 네, 굉장히 역동적이고 그리고 무빙이 매우 심하게 움직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강력한 스테빌라이징을 가지고 있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또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기에 이와 같은 네, 별도의 포커스 플로어가 없더라도 이와 같은 영상을 개인적으로도 1인으로도 매우 손쉽게 촬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매우 강력한 스테빌라이징이 구현이 됩니다.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정확히 21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모터 파워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레인이 크레인 M보다 강력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렌즈를 이렇게 앞쪽으로 위치하더라도 네, 스테빌라이징이 무너짐 없이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삼성 NX1 1650S, 1650PZ로 촬영한 영상을 보시죠. 자, 영상을 보셨죠? 지금 촬영한 영상들은 모두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삼성 NX1 렌즈는 주로 1650S, 1650PZ로 촬영이 된 영상들입니다. 네, 현재 제 주력 그리고 거의 모든 네, 영상을 촬영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삼성 NX1이 좀 제가 또 선호하는 이유가 특히 이와 같은 짐벌을 활용할 때 밝은 대낮에 영상을 촬영할 때 보통의 카메라가 뒷면에 있는 이 LCD가 화면이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고휘도 모니터를 사용하거나 하는데 삼성 NX1 같은 경우는 뒷면이 지금까지 제가 본 DSLR 그리고 미러리스 그리고 캠코더들 중에서 가장 선명한 그 액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영상을 촬영할 때도 물론 100%는 아니지만 후드를 착용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부담 없이 그리고 좀 불편 없이 촬영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삼성 NX1 1650PZ, 1650S 렌즈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추천드릴 조합은 소니 알파 6300, 6500과 렌즈는 18 105mm PZ 렌즈예요. 현재 지금 제가 18 105mm PZ 렌즈를 장착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알파 6300과 6500은 크레인 M에도 완벽하게 운용이 가능할 만큼 매우 작고 콤팩트하고 그리고 뛰어난 동영상 오토포커스로 원핸드 짐벌과 굉장히 그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그런데 그 크레인 M에는 1650 PZ만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8 105mm PZ를 장착을 하면은 소니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더욱 부드럽고 정숙한 줌인과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인에는 알파 6300과 6500 그리고 18 105mm PZ 렌즈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광각에서 망원까지, 그리고 크레인 자체에서 줌인, 줌아웃, 녹화 해제, 그리고 또 스틸 이미지 촬영, 이미지의 확대 축소까지 가능한 굉장히 좋은 조합이에요. 물론 조리개가 F4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알파7 시리즈는 언급을 안 하냐? 글쎄요, 알파7 시리즈는 이미지 품질은 뭐 굉장히 준수하지만, 그리고 바디도 매우 크지 않고 적당한 무게와 사이즈를 가지고 있긴 한데,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또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도 개인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1인 크리에이터, 1인 미디어 관점에서 이 짐벌에 최적화된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파7 시리즈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물론 뭐 미래엔 더 좋아지겠지만, NX1이나 또는 알파 6300, 6500, 그리고 최근에 출시하는 파나소닉 카메라들에 비해서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한 게 아마 중론일 거예요.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카메라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파나소닉 GH5 같습니다. GH5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인 M에도 장착이 될 만큼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콤팩트한 그런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원핸드 짐벌 크레인에는 파나소닉 GH5의 거의 모든 렌즈가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뭐 714, 1235, 3500, 그리고 기타 보이그랜더, 수동 보이그랜더 녹턴 렌즈까지도 장착이 다 가능한 그런 모터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스펙상으로는 정말 압도적인 그런 성능을 자랑하는 파나소닉 GH5와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이나 또는 크레인 M이, 특히 크레인이겠죠, 굉장히 효율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파나소닉 GH4 같은 경우는 풀 HD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4K에서는 동영상의 오토포커스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 사용했던 파나소닉의 FZ2500이나 최근 파나소닉이 출시하는 4K 미러리스 카메라의 동영상 오토포커스 성능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GH5가 그 정도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기존의 NX1이나 6300, 6500과 비교해도 별 다른 문제 없이, 큰 차이 없이 매우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동영상 오토포커스와 매우 뛰어난 이미지 품질, 그리고 휴대성으로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까지가 제가 기본적인 원핸드 짐벌 크레인에 가장 최적화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물론 미래에는 더 좋은 카메라와 더 효율적인 조합이 등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사용해보고 또 그리고 예상했을 때 GH5 같은 경우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이상적인 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원핸드 짐벌 크레인의 OD, 캐논 OD 시리즈를 장착했을 때 어떠한 렌즈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에서는 확실히 DSLR보다는 미러리스가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캐논의 OD, 마크2, 마크3, 그리고 마크4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윤테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크레인을 OD를 장착하기 위해서 지지 하중을 늘린 1.5kg OD 펌웨어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논 OD 마크 3나 마크 2, 또 마크 4, 그리고 최대 2470 2, 1은 아닙니다. 2470 2 렌즈까지 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크레인의 1.5kg OD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시고 운용하시면 이렇게 캐논 OD 마크 3, 마크 2, 마크 4의 최대 2470 2 렌즈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 원핸드 짐벌 크레인에는 OD 마크 3, 네, OD 마크 3가 마크 4보다 더 크고 무겁죠. 그리고 렌즈는 우선 1635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터 파워가 버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현재 이렇게 OD 마크 4나 마크 3에 2470 2 렌즈까지 장착되는 원핸드 짐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스테빌라이징이 네, 전원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용이 100% 된다는 건 아니죠. 스테빌라이징과 또 이렇게 장착이 된다는 건 별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 캐논 OD 시리즈와 원핸드 짐벌 크레인으로 실제 촬영한 영상을 먼저 보시죠. 자, 영상을 보셨겠지만 우선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 네, 크레인으로도 1.5kg OD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면은 OD 마크 3, 마크 2, 마크 4, 그리고 최대 2470 2 렌즈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2470 그리고 1635 그리고 기타 단렌즈들을 다 운용을 해봐도 장착은 다 가능하지만 정말 100% 성능, 그러니까 더 크고 무거운 투핸드 짐벌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스테빌라이징을 구현하는 최고의 조합은 캐논 OD 시리즈의 1635 그리고 1635 정도의 단렌즈 정도가 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70도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매우 크고 무거운 투핸드 짐벌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스테빌라이징을 구현하는 베스트 렌즈는 우선 줌 렌즈에서는 1635 그리고 기존의 단렌즈들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줌 렌즈를 짐벌에 선호하기 때문에 1635 렌즈가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조만간 지윤테크에서 크레인 2가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아마 더 모터 파워가 강력해지면은 뭐 더 무거운 카메라와 렌즈도 장착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선은 현재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 크레인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부족함 없이 그리고 너무나도 만족을 하면서 실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원핸드 짐벌 크레인에 그리고 크레인 M에 최적화된, 특히 크레인 M에는 개인적으로는 소니 알파 6300, 6500 그리고 렌즈는 1650PZ 그리고 그 정도 급의 단렌즈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소니 컨트롤 케이블까지 연결하면은 전동으로 줌인, 줌아웃, 그리고 녹화 해제, 스틸 이미지 촬영, 이미지의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나소닉 GH 시리즈도 가능해요. 렌즈 같은 경우는 7, 14 정말 훌륭하고요. 최대 12, 35 그리고 그 정도 급의 단렌즈 정도는 큰 문제 없이 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레인 M을 매우 가볍게 정말 이미지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의 품질보다는 휴대성과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크레인 M의 RX100 마크5나 또는 RX100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파나소닉에서 출시한 LX10과 같은 하이엔드 카메라 조합도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레인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의 품질과 스테빌라이징, 휴대성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선호하는 부분은 바로 삼성 NX1과 원핸드 짐벌 크레인의 조합이에요. 렌즈는 1650S, 1650PZ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12-24 광각 렌즈 이렇게 저는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압도적인 이미지의 품질과 그리고 동영상의 오토포커스 이 부분에서 저는 가장 만족하면서 크레인과 삼성 NX1을 애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알파 6300, 6500 그리고 렌즈는 18-105mm PZ 그리고 기타 18-105mm 정도 되는 단렌즈와 무게를 가진 단렌즈들은 대부분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출시할 GH5나 기존의 GH 시리즈들도 대부분의 렌즈가 7-14, 12-35, 3500, 보이그랜더 녹턴 렌즈들이 대부분 크레인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크레인의 OD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서 OD 마크2, 마크3, 마크4 그리고 최대 2470-2 렌즈까지도 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제가 실제 운용을 해봤을 때 크레인과 크레인 M의 최적화된 그리고 운용할 때 매우 편리하고 효율성이 있는 이상적인 조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그 많은 분들이 꼭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을 선택할 때 반드시 제 리뷰를 보고 또 구매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제 리뷰가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제 리뷰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할 때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죠.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네. 자, 원핸드 짐벌 크레인은 그리고 크레인 M은 현재 저 역시도 매우 애용하고 있고 그리고 만족하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바로 원핸드 짐벌이에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의 제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조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제가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을 운용할 때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 다음번 리뷰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